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전 10시에 만난 IBS 인천 방송. 우리 반갑게 인천을 얘기하는 우리 김진영 해설위원 옆에 계시고요. 의원님, 오늘은 저희가 유럽 벌판까지 달려가야 돼서 할 얘기가 참 많죠. 준비한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어제 저녁 늦게 결정됐던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의원님의 재임 시절에 이 사업을 처음 첫 삽을 떴었는데 드디어 결실을 맺었는데 어제 밤 늦게 확정이 됐습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같이 자막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청라의료복합단지인가요? 타운인가요? 하여튼 예, 그렇죠. 급하다 보니까 제가 청라의료복합단지를 개발할 사업자로 서울 아산병원 컨소시엄이 1위를 차지했다, 이런 뉴스입니다. 예. 어제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제 그러셨죠? 저녁 늦게 들으셨죠? 네네. 어떠세요, 소식 들으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청라 주민들이거든요. 네네. 청라 주민들이 어떠냐. 그러니까 거기서 사실 이런 말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청라 사람들이 일치 단결한 유일한 사례다. 늘 어떤 사업만 나오면은 이게 어떤 의견이 나눠졌었군요. 의견이 다 나눠졌죠. 네. 단지별로 또 어떤 모임별로 이렇게 다 의견이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번만큼은 저게 청라 주민들 의견이 하나로 다 뭉쳐서 같이 희망하고 싸우고 했던 요구하고 했던 그런 사안이랍니다. 그래서 아주 반기고 환영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청라 서울 아산병원 컨소시엄 잠깐 소개할게요. 네, 좀 참여 기업이 현대산업개발, 우미건설, 라우동인 건축사 사무소, 무용종합건축사무소가 참여를 했고요. 아산병원은 여기다 청라 분원을 설립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카이스트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KTNG가 첨단 의료 복합타운 조성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그 재정평가에서 큰 평가를 우수하게 받은 것 같은데 하나은행에서 금융주선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제시를 했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컨소시엄이 1위 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뒷얘기를 모아서 월요일 날 뉴스브리핑 통해서 다시 뒷얘기가 좀 있으면 모아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식 전해드렸고요. 오늘 준비된 소식부터 지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랜만에 박남춘 시장이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나 좀 올려봤습니다. 지금 거의 좀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고 그 K 바이오랩 허브 사업이 오늘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이게 좀 중소기업 벤처기업부인가요? 그 중기청이죠. 우리 그 전에 중기부에서 오늘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데 이 사업을 인천시가 공을 엄청 많이 들인 것 같습니다. 박 시장이 이 관련해서 송영길 당대표하고도 어떤 얘기를 주고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희가 걱정하는 것이 지금 원래 12개 시도가 참여를 했다가 1개 시도가 포기되고 5개 시도가 최종 지금 현재 경합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5개 시도가 다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좀 잠깐 얘기 나눠가겠습니다. K 바이오랩 허브,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K 바이오랩 허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신약을 개발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백신이라든지 어떤 신약을 개발할 때에 치료제, 백신 이런 신약을 개발할 때에 어떤 그런 창업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처음 단계에서부터 제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해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죠. 이게 지금 그럼 그다음에 국비만 해서 한 2,500억, 엄청 그다음에 갖다 주네요. 지방비까지 합하면 한 3,500억 정도를 투자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으니까 큰 사업입니다. 사실 국가에서 하는 사업치고 큰 사업이에요. 그 요즘에 나오는 그 코로나19 뭐 백신 개발 이런 것도 다 이게 지원, 이쪽에서 업체 지원해주고 그렇게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 그 어떤 창업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창업기업. 이미 뭐 수준이 많이 높이 올라간 기업들은 사실은 거기에서는 이제 신약을 뭐 새롭게 개발하는 세계적인 수준에서 이제 경쟁을 하는 거니까 저런 이제 랩 같은 경우는 이제 창업 기업들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그래서 빨리 인류 기업으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우리가 그 전에 보면 그 벤처 기업들 지원하는 제도.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건 특히 그 의료
약품, 바이오 그렇죠. 바이오, 예. 바이오 쪽만 지원해주는 집중적으로. 예. 예. 저거는 당연히 네. 송도로 돼야 돼요. 아 그래요? 예. 송도가 어떤 장점이 지금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송도가 그 바이오 시밀러 부분에서 네네네. 지금 송도가 하나의 나라로 봤을 때 예. 세계 2위예요. 나라로 봤을 때 나라 기준으로 따져도 예. 바이오 시밀러 부분에서 미국 다음으로 다른 나라 독일이니 뭐니 다 합해도 예. 그 나라에 가지고 있는 각 도시에서 생산되는 바이오 시밀러 모든 그 생산량을 다 합해도 예. 그 캐파가 세계 2위거든요. 그렇게 지금 밀집이 되어 있고 지금 이제 삼성에서는 4공장 더 이렇게 확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그다음에 셀트리온도 그렇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 분야에서는 한국에서 그러한 그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 그다음에 겐트대가 있고, 그다음에 연세대학교가 들어와 있고, 예. 인천대에서도 아주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스타트업 벤처 폴리스라고 해가지고 이름이 이제 스타트업 파크로 변했는데 예. 스타트업 파크라고 해서 지금 이게 투마로우 시티 거기에다가 이제 또 그런 IT 분야하고 바이오 분야하고 예. 이런 스타트업 벤처들이 들어왔습니다. 그걸 네.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경제청에서 1조 펀드를 만들라고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크려면은 어떤 기업이 좀 유망한 기업들이 있다. 그러면 판교로 들어갈래, 송도로 들어올래 그러면 주로 판교를 그렇죠. 지금 선호합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데 가지 말고 유망한 그런 기업들을 이쪽 송도로 끌어들이고 이것을 클러스터화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고 이제 그 생산 능력까지 가지고 있는 그 우리 큰 기업들이 있으니까 네네. 그다음에 그 사이언스 파크라고 해서 연세대학교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네네. 연세대학교에 또 젊은 교수들, 유능한 교수들 같이 연구진들 들어와서 이것이 하나의 클러스터화돼서 예. 이것을 바이오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때에 예. 이것이 세계적으로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기업도 탄생을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신약이 나올 가능성을 높이는 거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무슨 지역 균형 발전이다 너도 해라 해서 이걸 찢어서 다 놓으면은 2등짜리는 많이 생산되는데 1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게 집중과 선택이라고 하는 전략이 그렇게 중요한 거고 이게 지금 지역 균형 발전하고 그런 논리들하고 다르다. 번번이 말이죠. 무슨 공모 사업들을 하면은 예. 저 세종, 부산 다 나눠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물론 뭐 그게 확증과 근거가 있느냐 어디에 뭐 자료는 안 남겨놓죠. 네네. 근데 분명히 누가 보더라도 저게 송도가 잘 해갔어요. 인천이 잘 해갔단 말이죠. 근데 안 되고 그런 여건이 안 돼 있는 다른 곳을 키운단 말이죠. 네. 제가 그 박남춘 시장 처음에 들어왔을 때도 그랬어요. 예. 지금 주위에서 박남춘 시장을 그 조언하는 사람들 얘기가 9대1 구조예요. 인구가 인천 인구의 90%가 원도심에 살고 송도라고 해봤자 청라 영종을 해봤자 그 10%에 불과하다. 예. 그러니까 90%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그런 일들을 자꾸 조언을 하고 박남춘 시장도 그걸 받아들이고 이제 그런 식으로 됐었죠. 그래서 내가 한 말은 저거 시장 저는 그 5번을 다 모셔봤잖아요. 네. 시장. 네. 근데 처음에 이견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좀 더 가면 저걸 대체로 깨달을 때가 빨리 깨닫는 시장은 1년 늦게 깨달으면 한 3년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4년 임기라는 게 짧습니다. 일을 하기에는 큰 예. 프로젝트를 하기에는. 그러니까 이걸 하다 보면 역시 이게 성과가 나오고 성과가 뭐 치적을 내세운다 이게 아니고 인천 전체 발전을 위해서는 저러한 것들을 실적이 나올 수 있고 사업이 성공을 할 수 있는 곳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러한 기업들이 들어오고 송도가 발전하면은 거기에 송도 사람만 취직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집값이 만약에 올라도 예를 들어 송도가 좀 없다 그러면 원도심 지역으로 네. 연수구 지역으로 확산이 돼요. 예. 남동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인천 전역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경제 자유구역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 그 조언을 늘 해왔었습니다. 자, 아무튼 저 사업도 이제 또 부산도 붙고 경남도 붙고 다 충북
대전 다 이렇게 붙는데 전 마땅히 의당이 이 송도로 들어오는 것이 맞다. 예.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건 바이오 의약품 생산 분야에서 세계 1위 그렇죠. 타이틀을 줘도 되는 거죠. 그러죠. 예. 바이오 시밀러 분야에서. 그렇죠. 그 뭐 센트리올도 있고 그러니까 송도가 당연히 지금 정부가 찾고 있는 K 바이오랩 허브가 되는 것이 맞다. 이제 청장님 얘기를 하셨고요. 지금 모더나와도 관련 협약을 해서 이제 또 다시 그렇죠. 여기서 생산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빨리빨리 이렇게 잘 키워내야 된다. 그런데도 제가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천시가 지난해 올해 정부가 추진해왔던 공모사업, 좀 굵직굵직한 공모사업에서 준비 소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잘 안 됐습니다. 뭐 감염병 전문 병원도 그렇고요. 우리 또 들어온 실증 도시도 또 안 됐고 이러다 보니까 다 된다고 했는데도 안 되고 결과가 이래 나오니까 이번 것도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유력한 경쟁 도시 네 군데를 한번 저희가 좀 둘러는 봤어요. 한번 좀 저희가 같이 시청자 여러분과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해서 네. 양심을 보고 양심에 따라서 결정하면 송도예요. 양심에 따라 결정하면 송도다. 예. 자, 우선 가장 경쟁 후보라고 가장 강력한 라이벌 관계라고 하는 대전인데요. 대전이 지금 이 바이오 메디컬 규제 자유 특구가 지금 이 대전에 있고요. 그리고 대덕밸리가 지금 대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덕밸리가 어떤 그 벤처기업들 시발점의 역할을 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특히 대전이 지금 눈길을 끄는 것은 이 사업이 미국 보스턴에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됐다면서요? 네, 그러한 그 모델을 모델을요. 이 모델을 대전시가 처음으로 전부 다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혹시 자료 사진이 없어요? 바이오 이거 대덕밸리인가요? 네네네. 지금 대전 대덕밸리 같기도 하고요. 지금 처음으로 제안을 해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원제한자의 어떤 자격을 지금 자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대전에서 그 많은 또 이런 뒤에 지원 시설이 있다는 것이 지금 또 장점으로 대전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오송도 여기 지금 강력한 경쟁 후보인데 뭐 질병관리청, 식약청 다 오송에 가 있죠. 지금 그리고 지금 오송은 또 교통도 좋다고 본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송의 또 입질도 상당히 셉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긴장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사진은 지금 질병관리청 지금 보고 계신데 현재 지금 코로나 사태의 중추적 그 어떤 사령탑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오송에 있다 보니까 여기로 또 와야 된다 이런 주장을 또 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순으로 한번 가볼까요? 화순도 지금 저희가 전라도 화순이 과연 이게 무슨 이 바이오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겠냐 하겠는데 화순에도 보니까 국내 유일의 그 백신 산업 특구를 지금 화순에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이오 산업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백신 산업인가요? 백신 제조죠. 예.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화순도 지금 본인들이 유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목소리가 높은데 여기에도 전남생물의학연구센터도 있고 국가 미생물 실증 지원센터도 지금 화순에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화순에 있는 국가 시설이죠. 네, 지금 저 화순 쪽에서도 강력한 유치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특징이 말이죠. 네네. 지방자치를 실시해도요. 네. 무엇가 하나가 좀 유행이다, 하나가 뜬다 그러면 너도 나도 다 따라해요. 그래서 허브란 말이 유행할 때는 전부 다 허브 도시였었어요. 평택도 허브고 전부 다 지방이 모두 다 허브 도시고 스마트다 그러면 요즘에는 또 전부 다 스마트 시티예요. 그렇습니다. 경남에서는 양산이 지금 준비가 되는데 경남은 좀 특이한 게 울산, 부산이 다 공조 체제를 지금 갖고 있고요. 이걸 양산에다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산에는 또 좀 인근의 대웅제약, 뭐 종군당이라는 또 뭐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 국제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과 같이 연대할 경우에는 어떤 그 생산 신약 개발이 용이하다 이런 또 지금 강점으로 이걸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나머지 4개 도시도 이렇게 둘러봤는데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송도가 가장 강점이 있는 건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맞지요. 네, 성장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클러스터화해서 가장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곳이 송도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인천이 자꾸 국가에서 진행하는 그 어떤 공모 사업에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이 사업만큼은 꼭 갖고 와야 된다. 이게 좀 절실해서. 제가 지금 그 청장을 나와서 좀 체크를 그 뒤로 못했는데 케임브리지대에서도 그 연구소가 바이오 분야로 좀 다 온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가서 그 담당 그 교수도 만나고 거기가 노벨상도 다 나오고 그랬던데. 그래서 이걸 좀 확실하게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고 해서 그런 훌륭한 연구소들이 들어와서 이게 같이 전부 다 시너지를 그 발생을 시킬 수 있도록 그런 그 노력들을 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저기에 전문 경제청에 저런 식으로 운영해 가지고는요. 저거 다 죽도 밥도 안 돼요. 전문 그 인력에 대해서 그 욕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전문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키워내고 그런 사람들이 힘을 갖고 그 마음껏 뛸 수 있도록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내부는 이게 그 계약직이냐, 다시 말해서 또 기존의 공무원과 그 공무원들과의 갈등 관계가 있어요. 이게 TO가 계약직이 하나 줄면은 그게 일반직이 먹거든요. 일반직. 그러니까 기존 공무원이. 그렇기 때문에 늘 일반직 공무원들의 생각은 저 자리 하나 안 날까 이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청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직업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직업 공무원이었잖아요. 그죠? 직업 공무원 입장이었어도 저는 그 경제 자유구역을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인력이 어디에 배치돼야 되느냐 오로지 이 관점에서만 판단을 하고 저거를 지원하고 육성하고 사람을 뽑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 뉴스를 가져온 이유를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조건이 좋고 양심적으로 판단했을 때 누가 봐도 1등인 곳이 송도인데 여기가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지금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을 봐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감염병 전문병원 그 떨어졌던 가장 큰 이유가 실체도 없는 병원 여기에다가 깃발을 꽂아놓고 여기 사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기에 우스우니까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사업도 춘천시가 강원도가 춘천의 개인 땅에다 이걸 하겠습니다 했다가 현장 검증을 나왔던 분들이 불안하다 해가지고 아예 예선에서 탈락시킨 사례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있고 지금 저 양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양산 같은 경우는 경상북도가 지금 울산, 부산이 공조 체제로 해서 이걸 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강하게 나가고 있고요. 대전은 시장이 직접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스턴 현장 갔다 왔다는 거 아닙니까? 갔다 와서 제안까지 이렇게 한 상황인데 이쪽 도시가 인천의 흐름을 지금 다 읽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전남에서 발행된 신문을 찾아서 보니까 이거 관련해서 인천이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를 기사를 한 걸 쭉 찾아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바이오랩을 인천에 유치하기 위해서 업체를 방문한 기사를 올렸는데 부시장이 업체를 방문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쪽하고 대비했을 때 보면 너무도 좀 격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이쪽은 뭐 저희는 총력전 한다고 그러는데 저쪽은 사활을 건 느낌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늘 그 얘기를 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송도다, 영종이다, 청라다 그러면은 그쪽 지역의 어떤 사람들, 어떤 단체 여기하고 누가 친하다 이런 식으로 그거를 규정을 하고 그걸 비난을 해요. 참 이게 단견이고 참으로 그 수준이 낮은 그런 생각인데 그 예컨대 말이죠. 이 그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할 때 부산시장, 충남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간부를 다 끌고요. 여기를 다 인천을 배우러 왔어요. 아 그래요? 그럼요. 다 버스를 다 동원해가지고요. 그게 뭐냐? 그 발전의 이슈, 어떤 개발의 이슈 이런 거를 주도를 해 나갔거든요. 인천이. 그리고 그런 비전을 보여줬고요. 국가에서도 좋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호응을 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인천 내에서도 균형 발전이다 이러고 있으면은
저는 그 균형 발전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잖아요. 예. 무엇이 균형 발전을 실질적으로 이루는 것이냐 이거예요. 네. 우리가 균형 발전 말로만 외치고 있으면 균형 발전이 되는 거냐? 경제 자유국역청이 저렇게 오그라들도록 네. 인력도 빼가고 사람이 있잖아. 전문 인력이 없어요. 네. 오면은 어떤 난제 터지면 전부 다 이제 사람들 딴 데로 가려고 하죠. 네. 그러면 뭐 6개월이나 1년 반이나 해서 늘 사람을 돌리잖아요. 네. 전부 다 아마추어 같은 사람들 와가지고서 그 배우다가 좀 이따가 골치 아프면은 나는 저기 어디 가겠다 하고 일을 소신 갖고 좀 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그걸 감사로 전부 다 저기 예. 어렵게 해야 되는 거죠. 징계를 받고 이러니까 일을 소신껏 할 수가 없어요. 일을. 예.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행정적 네. 그런 해안이 있고 그런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 네. 이런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자, 오늘 드디어 이제 오늘 심판의 날이 왔습니다. K바이오랩 허브 최종 이제 유치 도시를 결정을 하는 지금 아마 심사 들어간 것 같고요. 제가 좀 전에 확인해 봤더니 우리 경제청 담당자도 심사 때문에 지금 막 정신 없으시더라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이 기후였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만큼은 인천시가 꼭 이걸 랩허브를 좀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인천시민이 다 함께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네.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여기서 우리 시청자들 잠깐 소통 좀 하겠습니다. 제임스 피님, 우리 인천 사투리 응원하신다고 그러네요. 오늘도 재미있는 인천 사투리 부탁드렸습니다. 윤필용님, 인천시의 리더십이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지역 균형이나 발전이라는 말은 지역 중심 발전이라는 계획을 무마시키는 의미죠. 우리가 지역 균형 때문에 많이 피해봤죠. 제임스피님, 10년 후 발전된 송도 청라 영종 기대합니다. 네, 희망을 가져야 하는데 얘기 주셨고요. 인필론께 정부가 인천시를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습니다. 백신 34만 개 제공받았는데 서울이 20만 개, 경기도가 14만 개 할당받고 인천시는 한 개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전 분야에서 인천을 패싱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셨네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백신을 34만 개 중에 서울이 20만 개, 경기도 14만 개. 근데 인천 하나도 없다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체크를 좀 못했거든요. 근데 저희 우리 시청자 중에 윤필용님이 굉장히 그동안 이게 제가 보면 없는 말씀 안 하시는 분. 예. 정확합니다. 늘 연구를 하시고 자료를 올리신 거죠. 아주 정확하십니다. 예, 좀 확인을 하고 이유를 또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패싱을 또 당했어요. 백신에서부터. 참. 제임스 피님, 정부가 박람춘을 버렸군요. 정별인님께서 그런 버린 박람춘 시장을 우린 믿어야 하나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지금 K바이오랩 허브를 민주당 우리 당 대표께서도 인천에 유치되기를 좀 이렇게 측면 지원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반발하니까 공정하게 하겠다 이렇게 뒤로 물러났는데. 그런 모양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박람춘 시장과 지금 두 분이 노력을 했다고 하니까 한번 좋은 결과 나오겠죠. 인천이 너무 소외돼서 예. 그런 거 좀 의당 인천이 좀 될 수 있도록 당에서도 관심 갖고 집권당에서 좀 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